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실기처럼 필기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연습할 수 있게 엑셀 소스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안내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소스 파일도 다운받으시고 같이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소스를 다운받아서 같이 풀어보시면 아마 효과가 높아질 겁니다. 두세 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신기하게 문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제가 예제를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모르는 문제도 반복해서 풀면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 개념과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로 커말 1급 2과목 첫 번째 파트 문제를 마무리하시면서 준비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교재 각 문제들에 대한 해설도 잘 첨부했습니다. 이번 강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커말 1급 450문제로 완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스프레드시트 일반 150문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을 보호한다. 맞고요. 공유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그리고 병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 볼게요.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 문서 보호가 아니라 시트 보호를 해야지 워크시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제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커말 1급 450선 예제 요거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했고요. 검토 탭에 통합 문서 보호 해볼게요. 요 암호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1111 확인. 암호는 2번 넣도록 돼 있거든요. 1111 이렇게 했어요. 확인 눌렀어요. 자, 그럼 지금 통합 문서가 보호되는 거거든요. 여기 눌려져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들어가죠. 네. 이렇게 수정이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수정을 못하게 하고 싶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트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트 보호를 눌러보고 여기다가 암호 2222 또 2222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아무데나 찍고 여기다 글자를 쓰면 이렇게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에 보호된 시트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트 보호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제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자, 2222 자, 이렇게 해제했으니까 내용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의 보기 탭의 창 그룹에 대한 각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된다. 1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새 창을 클릭하면 현재 작업 중인 통합 문서가 새 창에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커말 1급 450선 예제 요 파일을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보기 탭에 요 새 창을 눌러볼 겁니다. 보이시죠?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어때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문서가 새로운 창에 또 하나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말이 틀린 거예요.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아니라 현재 작업 중인 통합 문서가 새 창에 표시가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엑셀의 상태 표시줄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상태 표시줄에서 워크시트의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는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상태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상태 표시줄에서는 이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려면 이름 상자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름 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 개 셀을 선택한 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된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셀이나 셀 범위의 이름을 정의해 놓은 경우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는 차트의 종류가 표시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름 상자에 차트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차트 1, 차트 2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작성 중인 경우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찍었어요. 여기다 찍으면 제가 F3 찍었으니까 여기 F3이라고 보이죠? 컨트롤을 누르고 제가 이렇게 범위 잡고 이렇게 클릭. 자, 제가 마지막에 찍은 데가 요거잖아요. 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K에 5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셀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범위 잡고 이름 6번 엔터 한번 하면 여기가 이름이 정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밖에 클릭했다가 여기를 다시 잡아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제가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범위 잡고 자, 일반적인 차트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차트 만들었고요. 또 범위 잡고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차트 얘를 찍으면 차트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요. 또 얘를 찍으면 이렇게 차트 3이라고 나옵니다. 왜 차트 1이라고 안 나오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이거 예제 만들면서 차트를 미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만드는 차트여서 제가 여기가 차트 1, 차트 2, 차트 3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화면 확대 축소 작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문서의 확대 축소는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확대 축소 배율은요, 이 통합 문서 모든 시트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얘가 틀렸어요, 여러분. 설정한 확대 축소 배율은 지정한 시트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상태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나오고요.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영역의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게 되면 범위를 잡으니까 이쪽에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평균, 개수, 합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정보도 보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개수, 숫자의 개수, 최소, 최대, 합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엑셀 창 오른쪽 위에 있는 리본 메뉴 최소화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맞고요. 단축키 Alt F2를 누른다? 얘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Alt F1이 아니라요, 여러분. 뭐 눌러야 돼요, 여러분? Ctrl F2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활성 탭 이름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메뉴 보이시죠? 얘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눌러서 탭 표시 보이십니까? 요거 누르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나오게 하려면 얘 누르고 탭 및 명령 표시 눌러주면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탭 메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 숨겨지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빼면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탭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와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컨트롤 F1입니다. 컨트롤 F1을 누르게 되면 나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됩니다. 리본 메뉴가 나왔다, 사라졌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 백업 파일이 생성될 수 있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에서 도구의 일반 옵션 들어가서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체크하면 됩니다. 맞고요. 자동 복구를 활성화하여 파일이 원하는 주기마다 자동 저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동 복구를 활성화한 경우 검토 탭에 정보, 버전 관리에서 작업 중인 파일의 이전 버전을 검토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러분 검토 탭이 아니라 파일 탭입니다. 파일 탭에 가서 정보의 통합 문서 관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파일에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정보. 여기 보시면 통합 문서 관리 보이세요? 예, 저장되지 않은 변경 내용을 체크인, 체크아웃, 복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죠? 자, 1번 볼게요.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맞습니다. 자, 2번 현재 워크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 삽입할 때는 Shift F11 맞고요.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왼손으로 Shift 키 누른 채 마지막 시트 탭을 클릭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 돼 있는데, 여러분, 시트 복사 잘라낸 데이터는요,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 개니까 여러 개로 작업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면 제어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틀 고정은요, 행 또는 열과 행으로 모두 고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창 나누기는 항상 4개로 분할이 되고요. 분할된 창의 크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4개도 맞는데 항상이 틀렸어요, 여러분. 2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또는 4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틀 고정선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틀 고정은요, 마우스로 변경 안 돼요, 여러분. 창 나누기만 마우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창 나누기는요, 실행 취소 명령으로 나누기 해제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창 나누기 취소는요, 이 창 나누기 선을 더블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찍었어요. 요 셀을 하나 찍고 보기 메뉴 눌러볼게요. 자, 보기 메뉴 누르시면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나누기. 자, 이렇게 나눠지면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현재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제가 만약에 이거 취소하고 싶다. 그럼 요 더블 클릭하면 돼요. 선을. 그러면 이렇게 2개의 영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1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윗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으로 문자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윗줄 필드 표시를 선택해야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서식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삭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시되는 게 윗줄입니다. 윗줄. 대한민국 위에 조그맣게 글자 보이시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대한민국 똑같이 써볼게요. 여기에다 윗줄을 표시하려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홈 탭에 내천자 보이시죠? 윗줄 편집 요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여기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고 밖에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홈 탭에 내천 윗줄 필드 표시 요걸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찍고 딜리트 누르면요. 어때요? 윗줄도 같이 지워지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엑셀의 현재 작업 상태를 표시하고 선택 영역에 대한 평균, 개수, 합계 등의 옵션을 선택하여 다양한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확대 축소 컨트롤을 이용하면 10에서 400% 범위 내에서 쉽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서 간단히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가 틀렸네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모아 간단히 추가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이름 작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자,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시트 이름은 영문을 기준으로 대소문자 구분 없이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2번이 틀렸어요. 시트 이름은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최대 31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1번부터 볼게요. 워크시트 화면의 확대 축소 배율 지정은 모든 시트에 같은 배율로 적용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정된 시트에만 확대 축소 배율이 지정이 됩니다. 틀 고정과 창 나누기 동시에 수행할 수 없고요, 여러분.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은 인쇄할 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4번 볼게요. 틀 고정의 구분선은 마우스로 위치 변경할 수 없다고 했죠. 아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시트볼을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하다. 맞고요. 변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트볼 시 특정 셀의 내용만 수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해당 셀의 셀 서식에서 잠금을 해제해 줍니다. 맞고요.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하면 포함된 차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통합 문서 보호는요 차트나 도형의 그래픽 개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트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 숨기기, 창 이동, 창 크기 조절은 변경이 불가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1번 볼게요. 특정 서식에 있는 텍스트나 숫자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데이터를 뒤에서 앞으로 검색하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꾸로 검색하려면 컨트롤 누른 채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쉬프트 키 누른 채 다음 찾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을 수 있고요. 찾는 위치를 수식, 값, 메모 이런 데서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정답 2번입니다. 1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D1 셀에 숫자를 입력한 후 오류 추적 단추가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중 아래 오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여러분, 요게 오류 표식이거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류 검사 규칙으로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셀 왼쪽에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나게 됩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숫자를 셀에 입력한 후 텍스트로 서식을 지정한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를 입력한 후 텍스트로 서식을 바꿔도 오류 표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오류 추적 단추를 눌러 나타난 메뉴 중 숫자로 변환을 클릭하면 오류 표시가 사라지고요. 숫자로 정상 입력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볼게요.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된 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230 보이시죠? 여기 오류 표시가 보이십니까? 요게 오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누르면 숫자로 변환 보이시죠? 제가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숫자로 변환을 눌러주면 어때요? 오류 표시가 사라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제가 한번 셀 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 숫자 한번 써볼게요. 1, 2, 3, 4 엔터 누르면 어때요, 여러분? 오류 표시 나타나죠? 예, 이거 맞습니다. 자, 여기다 또 해볼게요. 여기 찍고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넣었죠?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 보면 텍스트, 이번에는요 숫자를 입력한 후 텍스트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확인을 눌러보면 어때요? 오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1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A1 셀에서 10.1을 입력한 후 컨트롤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했습니다. A4에 입력되는 것, 요 10.1에서 컨트롤 누르면요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1, 12.1, 13.1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1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끌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1씩 증가하죠? A4에는 13.1이 입력됩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자료를 입력하고 표시 형식을 적용하였을 경우 셀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0.5라고 하면 HHMM 보이시죠? 우리 숫자 1이 24시간제니까 HH에서는 0.5가 12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10이라고 입력됐어요. YYMMDD 했죠? 우리 1900년 1월 10일을 뜻하는 건데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1900년 1월 1일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10일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1234 보이시죠? 샵 콤마라고 했는데 콤마가 들어가게 되면요 요 뒤에 세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생략이 돼버려요. 그래서 1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3이라고 넣었는데 샵 그랬죠? 그럼 두 자리 13은 그대로 나옵니다. 별표 다음에 느낌표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해당 칸의 크기, 너비만큼 요 느낌 표시가 반복되어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0.5에다 클릭하고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서 요 지표준을 제가 지어보고 HH:MM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여러분? 12시 보이시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 숫자 2를 입력했다면 0시로 표현이 됩니다. 0시 0분.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제가 오른쪽 누르고 셀 서식 또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지정에 YYYY 빼기 MM 빼기 DD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00년 1월 1일이 1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10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10이라고 하면 1900년 1월 10일이 됩니다. 자, 1, 2, 3, 4 오른쪽 누르고요. 셀 서식 또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지정 들어간 다음에 지표준을 다 지어주고 샵하고 콤마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세 자리가 생략이 되니까 1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13 한번 해볼게요. 셀 서식.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을 다 지어볼게요. 샵 그러면은 13 두 자리는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별표를 하고 느낌표를 하게 되면 이 너비만큼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느낌 표시가 이 너비만큼 반복되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 4번입니다. 20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장할 때 일반 옵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의 복사본을 저장하게 하는 기능 맞습니다. 열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면 통합 문서를 열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자,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열람은 가능한데 원래 문서로 복사본으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여러분, 쓰기 암호는요, 원래 이름으로 저장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쓰기 암호를 몰라도요, 읽기 전용으로 열어 다른 이름으로는 문서 저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요 하나짜리 인용 보이죠? 요거 하나를 넣어서 입력한 후 이어서 입력하게 됩니다. 한 셀에 줄을 바꿔 입력하려면 Alt 엔터 맞고요. 여러 셀을 선택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입력하자마자 Shift 엔터를 누른다?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주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1, 2, 3, 4 쓰면 숫자인데 자, 인용부호를 하나짜리를 넣고 1, 2, 3, 4 넣으면 문자처럼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3, 4, 5, 6 그리고 컨트롤과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셀에 두 줄 입력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하고 Alt랑 엔터를 눌러주면 돼요. 대한민국 엔터 누르면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입니다. Shift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 연결을 이용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 자, 이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웹을 이용하면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다.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웹페이지에 텍스트 서식이 설정된 텍스트 영역, 테이블의 텍스트 등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들은 갖고 올 수 있는데요. 그림과 스크립트 파일 내용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글자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모든이라 그래서 틀린 겁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자, 일 단위 채우기 있고요. 월 단위 채우기 있고 평일 단위 채우기 있어요. 주 단위 채우기는 없어요, 여러분.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날짜 보이시죠? 저희 여기 채우기 핸들 점 보이는데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짠 놓잖아요. 자, 그럼 채우기 옵션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일 단위 있고 평일, 월, 연 이렇게 있어요. 주 단위는 없죠. 24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렬 조건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숨겨진 열이나 행은요, 정렬할 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돼요,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정렬 기준을 글꼴색이나 셀색으로 선택한 경우는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의 경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정렬이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글꼴색과 셀색으로 정렬은 가능한데 오름차순은 밝은 색이다. 이런 게 없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액세스와의 데이터 교환 방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엑셀 통합문서 열 때 액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려면요,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통합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면 액세스 파일의 특정 테이블의 특정 필드만 내가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액세스를 선택하게 되면 특정 액세스 파일에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데이터 탭의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는요, 이 연결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새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도 안 되고 제거도 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C2부터 C4까지 범위 잡고 작업한 결과가 다른 것은? 자, 딜리트 누르면 이게 다 지워지겠죠? 여기가 빈칸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그러면요, 요 하나만 지워져요, 여러분. 요 첫 번째 범위에 데이터 셀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자, 내용 지우기를 선택했다. 요 세 개가 다 지워지고요. 내용 지우기를 선택했다. 역시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C2부터 C4까지 잡고 딜리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다 지워지죠? 여기가 지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 잡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요 첫 번째만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홈 탭에 들어가면요, 지우기라고 있는데 요 내용 지우기 보이십니까?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 딜리트 누른 것처럼 똑같이 여기가 지워지게 됩니다. 27번 보겠습니다. A1 셀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샵, 콤마, 샵 그리고 콤마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셀 서식 문제 풀어볼 때도 해봤지만 맨 뒤에 콤마가 있다면 요 세 자리, 정수 부분 세 자리가 생략이 됩니다. 앞에도 또 콤마가 있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2,451인데 내가 지워지는 요 세 자리의 첫 번째 숫자를 보니까 5보다 크죠? 그래서 요 맨 끝에 숫자가 1이 아니라 2로 변경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얘 찍고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지표준을 지워주고 샵, 콤마, 샵 그리고 콤마 이렇게 해보면요, 어때요, 여러분? 뒤에 콤마가 있어서 세 자리는 생략되는 대신에 이 생략되는 첫 번째 자리가 5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가 하나 이렇게 증가하죠? 2,452가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B3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각 키의 사용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홈키를 누르면 현재 엘의 첫 번째 행인 B1셀로 이동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홈키 누르면요 리조트명 A3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 홈이 A1이고요. 컨트롤 엔드는 이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있는 8월 15일로 이동되게 됩니다. C6 맞고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한 행 위인 B2셀, 현재 셀의 위의 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엔터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되고요. Shift 엔터는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고객명에다 제가 찍었고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엔터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다 찍고 홈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A3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자, 컨트롤 홈을 누르게 되면 A1셀로, 자, 컨트롤과 엔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셀 C6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워크시트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있고요. 웹 쿼리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 마법사 사용할 수 있고요. 하이퍼링크, 얘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볼게요.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워크시트 복사는 Alt키 누르면서 원본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아니죠, 여러분.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요. 시트를 삭제하려면 시트 탭에서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삭제를 통해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되살릴 수 없다고 했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2번이 맞네요, 여러분. 자, 연속된 워크시트는 Shift 키 이용해야 되고요. 떨어져 있는 워크시트는요, 컨트롤 키 눌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31번 문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비트셀의 표시 형식을 달러,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세미콜론 있죠? 그 다음에 양괄호로 달러, 샵, 콤마, 샵샵 0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셀 표시 형식의 순서는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세미콜론, 그리고 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세미콜론이 하나밖에 없죠? 얘가 양수일 때고요. 얘가 음수일 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2,767이라는 숫자는 음수잖아요. 이 서식을 따르겠죠? 그래서 양괄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달러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 했으니까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을 지우고 자, 요렇게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보이시죠 여러분? 양수, 음수라 그랬죠? 세미콜론이 구분자인데 얘 음수니까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맞고요.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3번 볼게요.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Shift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컨트롤과 엔터 눌러줘야 되죠? 틀린 거 3번입니다. 33번 볼게요. 날짜 입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날짜는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번호로 저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볼게요.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나 점 또는 하이픈으로 연월일을 구분한다. 자, 여러분 슬러시나 빼기가 날짜고요. 점은 아니죠, 여러분. 점이 틀렸어요. 수식에서 날짜를 직접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슬러시나 빼기로 직접 숫자 4자리, 2자리, 2자리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4번 컨트롤과 알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를 입력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알트가 빠져야 됩니다. 컨트롤과 세미콜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바로가기 메뉴 삭제 옵션을 선택해서 실행한 결과로 가능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1900년 1월 1일 보이시죠? 제가 오른쪽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서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1이죠. 1900년 1월 1일은 일반 숫자로 1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A2부터 A4까지 범위 잡아보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삭제라고 있습니다. 삭제. 요 옵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 첫 번째 거 해볼게요.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을 눌러보면 돼요. 요런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삭제 들어가서 위로 밀기 요거 해볼게요. 위로 밀기. 그러면 확인 눌러보면 25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또 한번 삭제 눌러보고 행 전체를 해보죠. 그럼 얘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3개 행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 들어가서 열 전체를 하게 되면 여기가 다 지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거 뭐예요?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지워지려면요, 여러분 이거 삭제 옵션을 들어가지 말고 키보드에 델 키 누르셔야 됩니다. 델 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5번 볼게요. 요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B1에서 B3 영역의 문자열을 B4 셀의 목록으로 표시하기 위해 입력하기 위한 키 조작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렇게 오름세, 보합세, 내림세 있는데 요 밑에다 찍고 요 위에 거를 목록 상자처럼 열게 해주는 겁니다. Alt랑 방향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Alt랑 아래쪽 방향키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고요. 요 밑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lt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또 해볼까요? Alt 누르고 방향키 이렇게 들어갑니다.
3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했습니다. 결과로 옳은 것은? 자, 0.25 소수점 두 자리인데 여기 점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25가 25%잖아요. 근데 점하고 샵이 있으니까 소수점에 해당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25라고 나오게 됩니다. 25점 그리고 퍼센트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0.57인데 샵 했죠? 얘도 소수점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0.5까지 나오는데 사라지는 이 첫 번째 자리 숫자가 5보다 크죠? 그래서 0.0으로 반올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앞에가 샵이잖아요? 그러면 요 0은 표시를 못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시돼요? 점하고 6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점 6.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90.86. 자, 샵 콤마 샵샵 0.0인데 샵 콤마 샵샵 0 1000단위 구분기호가 필요할 때 콤마가 들어가고요. 점 0 했으니까 소수 한 자리인데요. 그럼 점 8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 사라지는 숫자가 6이죠. 5보다 크니까 얘가 하나 반올림 됩니다. 90.9. 예,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100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수, 음수, 0, 텍스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얘 양수니까 그냥 요 셀 서식 요게 들어갑니다. 콤마는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100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0.25에다 찍고 셀 서식을 들어가 보면 요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 대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57을 또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여기에다 샵 넣어볼게요. 이렇게 6으로 표시가 돼요. 이 샵은 0일 때 0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86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샵 콤마 샵샵 0.0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90.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었죠. 자, 그 다음에 100입니다. 자,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 대신에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양수, 음수, 0, 텍스트.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숫자만이니까 요 100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100만. 네, 됐습니다. 37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가져온 데이터는요, 원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여러분,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의 구분 기호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특정 열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는 없다? 있고요. 예. 내가 원하는 열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파일의 형식은 txt, prn은 못 가져와요, 여러분. hwp도 못 가져옵니다, 여러분. 네,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옳은 거 뭐였어요? 네, 2번입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주어진 표 전체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행과 열이 만나는 워크시트 맨 왼쪽에 요거 있죠, 요거. 이거를 누르면 요게 다 선택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표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얘도 선택은 되는데 이 이외 것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1번이.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요거 눌러볼게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엉뚱한데 나머지도 이렇게 다 선택이 돼요. 문제는 요것만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A1 셀 클릭하고 Shift 누른 채로 F8 찍으면 됩니다. 맞고요. B4 셀을 찍고 Ctrl A 맞습니다. A를 찍고 F8 키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 F10까지 그리고 아래쪽 방향 키를 8행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A를 찍고 Shift 누르고 F8 되고요. 자, B사를 찍고 Ctrl A 되죠? 자, 그 다음에 A를 찍고 F8을 누르시고요.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가서 또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 중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1번 볼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사용하면 워크시트에서 클립보드의 특정 셀 내용, 수식, 서식, 메모 등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바로가기 키는 Ctrl Alt V입니다. 맞습니다. 자, 잘라낸 데이터 범위에서 서식을 제외하고 내용만 붙여넣으려면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선택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3번이 틀린 거예요. 잘라내기를 하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복사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사용해서 표의 홀수행마다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자,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서 작성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우리 홀수행이라고 돼 있죠? 우리 홀수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인데요. 행번호가 로우입니다. 이 행번호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김길동부터 이렇게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는하시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드 나머지 구할 겁니다. 뭐를 로우 행번호를 뭐로? 2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러분 로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행번호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면이에요? 1이라면 1과 같다면 자, 그러면 서식 눌러서 채우기를 노란색 해줄 겁니다.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홀수행마다 노란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한 후 Ctrl Shift 방향키 맞습니다. 첫 번째 셀 선택한 후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 맞고요. 연속되게 선택이 됩니다. 첫 번째 셀을 선택한 후 F8 누르고 방향키 누른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다. 여러분 컨트롤은 일부분만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컨트롤을 누른 후 방향키를 누르면요. 셀 범위는 선택되지 않아요. 연속된 셀 범위에서 마지막 행 또는 열로 이동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텍스트 파일은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 없다?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문제 풀었죠? 일부 열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입니다.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찾을 내용에 별표, 수정, 별표, 바꿀 내용에 별표, 변경, 별표로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가 별표, 변경, 별표로 바뀐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가 아니라 수정을 포함하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뒤에 별표가 들어가면 포함하는 이렇게 들어가요.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A1 곱하기 B1과 같이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 찾을 내용에 요 별표를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물결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셀 포인터를 위치를 기준으로 앞이라는 거는 이전의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전의 데이터를 찾으려면 Shift 키 누른 채로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 20이라고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 찍었어요. 자, Ctrl F. 자, 제가 20을 찾을 건데, 앞에 데이터, 얘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른 채로 얘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전의 데이터 찾게 되고요. 자, Ctrl F, 요건 지우고요. 바꾸기 들어가 볼게요. 옵션을 눌러서
자, 제가 바꿀 셀은요, 셀에서 서식 선택 눌러서 이렇게 찍어보죠. 자, 저는요, 셀에서 서식 선택 요걸 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노란색 셀 서식이 적용된 요 세 가지 셀을 이걸로 바꿀 겁니다. 내용은 넣지 않았어요. 예, 모두 바꾸기 눌러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 수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컨트롤 F 누르시고요. 바꾸기 들어가서 제가 여기다가 별표 수정 별표 써보고요. 여기다가 별표 변경 별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수정을 변경으로 바꿔볼 겁니다. 수정이 포함되는 글자를 별표 변경 별표로 바꿔볼 거예요. 모두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 수정이 포함된 여기에 별표 변경 별표로 바뀔 겁니다. 자, 모두 바꾸기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 입력 방법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짜 데이터는요, 백이나 슬러시 이용하게 되죠. 자,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 연도를 두 자리 입력할 때 30 이상은 1900년대 맞고요.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이 되고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 아니죠. 오늘 날짜는요, 시프트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컨트롤과 세미콜론이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시간.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제가 29 빼기 5 빼기 5라고 하면 2000년대로 인식이 되고요. 30 빼기 5 빼기 5 하면 1900년대로 인식이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5월 5일이라고 하면 자, 얘는요, 날짜 데이터로 바꿨을 때 올해 연도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45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셀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했을 때 입력 데이터와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샵 보이시죠? 그리고 한 칸 띄고 물음표 3개 슬러시 물음표 3개입니다. 3.75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거 우리 숫자로 표현하면 3과 4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자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물음표 세 자리에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물음표 세 자리에 분모인 4가 들어갑니다. 자, 3번 볼게요. 0,00 그리고 샵, 그 다음에 콤마 들어갔습니다. 이 뒤에 콤마가 있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들어가면서 뒤에 콤마가 있을 땐 세 자리가 생략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6만 남게 되는데 이 생략되는 7이 5보다 크니까 그죠? 이 7로 되고요. 콤마가 있죠, 앞에. 그래서 마이너스 0,007로 돼요.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C. 자, 별표하고 빼기 표시 보이죠? 별표가 들어가면요, 셀의 너비만큼 다음에 나오는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0 돼 있으니까 6789는 콤마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너비만큼 빼기가 반복되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콤마가 없죠, 여러분? 네,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 C가 틀린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삼각형하고 샵 나왔죠? 자, 우리 별도의 조건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순서가 이럽니다. 양수, 음수, 0.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텍스트일 때 조건이 돼요. 자, 그래서 양수일 땐 삼각형이 올라가는 문자와 숫자가 표시되고 음수일 때는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과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0일 때는 0이라고 되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삼각형과 숫자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식 코드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표시에다가 셀 서식 들어가 보고 자,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을 지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한 자리씩 3과 4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죠. 네. 자, 6789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입니다.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 지우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제가 별표 다음에 빼기는 셀의 너비만큼 반복되어 표시된다 그랬죠?
자, 지표준을 지어보고, 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6, 7, 8, 9가 콤마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요 너비만큼 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해볼까요? 자, 6, 7, 8, 9 음수죠? 그럼 음수인 조건이 서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틀린 거 뭐예요? 3번입니다. 4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셀 스타일은요, 글꼴과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에 된 정의된 서식의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 제공 셀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해서 사용자 지정 셀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는 해당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해야 수정된 서식이 반영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셀 스타일을 수정해도요,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 데이터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경우 그 결과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0이라고 입력하는데 샵의 형식을 가지게 되면 빈칸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러분. 1번은 맞습니다. 123.456 샵 돼 있죠? 그러면 123은 그대로 나오고 소수점 한 자리로 표현되니까, 자, 4까지 표시되는데 뒤에 잘리는 숫자가 5 이상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100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그대로 100 표시될 텐데 소수, 샵, 소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점까지만 표시되고요. 0 2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4, 5. 자, 샵, 샵 했으니까 1000단위 구분 기호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0에다가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사용자 지정에 여기에다가 샵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샵하면 어때요? 빈칸으로 나오죠? 네. 확인 눌러보면 되고, 자, 123.456에 제가 샵에 서식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소수 한 자리만 표시되니까 이렇게 123.5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샵 해볼게요. 얘는 소수 두 자리인데 이 100에는 소수 두 자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0점까지만 표시됩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없으니까. 자, 1, 2, 3, 4, 5 샵 해볼게요. 얘는 그냥 단순하죠. 1000단위 구분 기호만 표시가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여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일반적인 문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는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돼 있죠? 문자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되는데 날짜 데이터는 하루씩 증가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한 개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는 이 숫자가 1씩 증가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맞습니다. 이 혼합 데이터라 그러는데 문자는 그대로, 숫자는 1씩 증가하게 돼요. 자, 숫자 데이터는 1씩 증가하면서 채워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셔야 됩니다. 그냥 채우면 복사가 되고요. 숫자가 입력된 두 셀을 블록 설정하여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숫자가 반복해서 채워진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두 숫자의 차이값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보이시죠? 문자를 드래그하면 똑같이 복사가 되고요. 날짜를 드래그하면 하루씩 증가합니다. 자, 문자 숫자 혼합된 건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끝에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요. 숫자를 그냥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죠. 근데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하나씩 증가하게 된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개 숫자를 범위 잡고 끌었을 때 이 차이가 2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채우기 핸들하면 2씩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셀 포인터의 이동 작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Alt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음 시트로 이동한다 되어 있는데 Alt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입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은 이전 시트로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다음 시트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름 상자에 셀 주소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원하는 주소로 가게 되고요. 컨트롤 홈은 A1 셀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홈키는 해당 행의 A열, 맨 첫 번째 열로 이동이 됩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의 B2부터 B5 영역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속이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대학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글자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 세 글자를 분리시켜주죠. 자, 우리 너비가 일정함 들어갔고요. 일본과 대학교 이렇게 두 칸만, 두 글자만 나눠줄 겁니다. 이 사이에는 구분기호가 존재하지 않아서 너비가 일정함으로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 마법사 2단계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는 분할하려는 위치를 클릭해서 구분선을 넣습니다. 맞고요. 분할하려는 행과 열에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열은 구분선을 넣을 수 있는데 행은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삭제는요 더블 클릭이고요. 구분선 옮길 때는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미국 대학교부터 이렇게 범위 잡을 거고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요거 한번 눌러볼 겁니다. 자, 그러면 너비가 일정함 다음. 자, 그래서 미국 다음에 눈금선에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클릭은 구분선 넣기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구분선 지우고 싶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클릭한 다음에 잡고 끌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움직여집니다. 근데 요 위에는 눈금자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눈금자가 없죠? 행은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요. 뭐 별거 없으니까 마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입력, 편집, 수정에 관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리가 잘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목 핵심 스프레드시트 함수 문제풀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점점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함수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